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 오후 4시 48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650만원대,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사선으로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과거에 추석빔 때랑 상당히 조금 이제 비슷한 느낌이죠. 이 힘 자체는 추석빔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게 사실이고, 이 FTX의 하락했던 이 부분을 지금 이 원화 차트로는 이거 도달을 못했는데, 달러 차트로는 이미 초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달러 차트는 이미 여기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석빔 때는 이런 식으로 쭉 올려치고 나서 옆으로 사선으로 조금씩 올리다가 결국에는 이 올려친 것만큼 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직선으로 올려쳤지만 약간 이제 각도가 기울면서 결국 이제 윗꼬리에서 이제 크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그려줬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도 추석빔 때랑 비슷한 형태의 프랙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여기서 직선을 올리고 찔끔찔끔 올라가면서 한 2,800만원 정도를 찍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이후에도 저는 근데 이제 크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되돌리는 빅쇼트는 좀 나오기 어렵다라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추석빔 때, 작년 추석 때죠, 이때가. 작년 이제 9월 13일경에 이런 식으로 올리고 다 내린 경우에는 사실상 더 내려갈 거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결국에 이 추석빔을 회복을 하는 척을 했다가 FTX가 터지면서 크게 박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차트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올렸다 다 내리는 빔이 아니라 어느 정도 3분의 2 정도, 최대한 3분의 2나 절반 자리 정도를 지지해주면서 요런 식의 형태가 나와줬어야지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올린 거를 싹 다 내리고, 정확하게 다 내리고 이후에 회복을 못하면서 크게 이제 빅쇼트가 떨어졌다. 그래서 FTX 사태가 여기서 이제 터져서 빅쇼트가 터진 것이고, 자, 지금 구간에서는 이 원화 차트 말고 이 달러 차트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쭉 올려친 다음에 8시간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 추세 라인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느 정도의 좀 수렴 형태를 이제 그리다가 위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는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만약에 이 추세 저점을 이은 라인들, 저점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밀리더라도 1차적으로 20K 저항과 19K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야 19K 살짝 이탈했다가 지지받고 이제 들어올리는 이런 식의 조정. 근데 글쎄요, 이 지금 올려친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온다 해도 크게 이런 식으로 추석빔 때처럼 전부 다 되돌리는 빔은 나오기 힘들다. 어느 정도 한 절반짜리, 최대 맥시멈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라인까지는 내렸다가, 여기도 마지막 휩소까지 포함한 가격이죠. 이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 나오는 척하다, 조정 끝나는 척하다가 여기서 롱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요게 이제 휩소성으로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떨어져도 이 지점 18.4K 정도를 좀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휩소성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19K 정도나 20K 정도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반등의 저점 라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차트를 분석할 때 이미 FTX 사태의 하락빔 자체를 전부 다 메워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역사적 찐바닥이 될 수 있다. 다음 반감기가 있습니다. 24년의 반감기, 우리 23년 2월에 베이비 스텝 밟은 다음에 금리 동결, 그 다음에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투자 시장은 누구보다 좀 발빠르게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년의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FTX 파산 이후에 DCG라든지 제네시스 트레이딩 이런 데도 파산하는 거 아니냐, 후오비도 불안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쇄시키는, 어쨌든 우리는 좀 거시적인 그런 뉴스라든지 불안 요소들을 보다도 차트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구간에서 FTX발 하락이 크게 나온 이후에 이 구간에서는 사실 엄청난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척하다 다시 다 내렸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식으로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 공포감 때문에 개미들이 섣불리 여기서 사실 롱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숏을 또 많이 잡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프랙탈을 보고 여기 저항 맞고 이렇게 또 빠지겠지. 그리고 시간 끌다가 뭐 하반기나 돼서 올라가겠지. 이렇게 많이 예측을 했었죠. 수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 또한 비트코인이 13K, 12K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사실 이 구간에서도 롱을 좀 많이 잡지는 못했었고, 설사 여기서 롱을 잡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이런 쌍고 자리에서 이익 실현을 다 해버린다든지, 아마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돈이 많은 이 메이저 고래들이나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개미들이 못 사는 걸 보고 여기서 롱으로 좀 크게 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쏘아 올리고, 아직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이건 떨어지려는 기미보다는 오히려 좀 추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쉬어가기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조금 쉬어갔다가 또 한 팔을 더 들어 올리는. 자, 그랬을 때 이제 23K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지 않겠냐, 우리가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3K 여기서 한 번 더 찍고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산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이후에 어느 정도 지지받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골을 메워버린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바닥권은 끝났고 이제 서서히 우상향의 형태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겠냐, 우리는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고, 이제는 롱을 좀 길게 보고 숏은 좀 짧게 보는 식의 접근이 맞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년에는 특히 아마도 하반기 정도 지나야 얘기가 나올 건데, 현물 ETF 승인, 미국에서죠.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도 아직 재료로 남아있고, 이 호재로 올려칠 만한 재료들이 좀 비트코인 시장에 있습니다. 1번이 24년 반감기, 그 다음에 현물 ETF 승인이죠. 그리고 리플도 지금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게 된다면은 그 리플 단독 호재로 리플의 단독 랠리도 나올 수 있지만, 좀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장 전반에 걸친 호재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비트코인 주봉의 형태상으로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저번 주에 이제 크게 올리고 이번 주도 지금 수요일, 물론 이제 오늘 밤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아직도 주봉은 양봉의 형태를 좀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의 어느 정도 좀 랠리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정도 급의 랠리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30K 좀 넘겨주고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도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는 그 정도의 좀 강력한 상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금 흔들기가 나왔어요. 어제 이때 보시면 4시간 봉으로 이 구간에서 위로 올려치면서 고점 갱신을 하면서 21,647달러를 찍었는데, 찍고 나서 봉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내렸습니다. 바로 내리면서 지지라인 다 붕괴시키면서 크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단기 고점 자리에서 이런 상방 휩소, 그러니까 올라가는 척 했다가 내리는 무빙이 나왔을 때 보통의 기존의 움직임 같았으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12월 FOMC 이후에 CPI도 좋게 나오고 FOMC도 50bp 잘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척하다 그냥 다 빼버리고 그동안에 올린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발을 밟은 다음에, 지지를 밟은 다음에 여기서 쐈는데 그 지지 라인을 그냥 깨버리고 한 번 더 내리고, 자,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줬을 때가 숏이 좀 강하게 터졌다. 고점을 찍고 크게 내리는 패턴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때랑 비슷한 봉의 형태가 지금 꼭대기 많이 올린 지점에서 이런 봉의 형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반등도 여러분들 꼬리의 절반까지 먹어주는 반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치고 두 번을 또 쳤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숏의 힘이 여기서 상방으로 가는 척했다 내려 꽂았지만 숏의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다. 여전히 받치는 힘도 지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리고, 지금도 살살살살 좀 올리고 있는데, 자, 만약에 지금 어제 찍은 이 고점 자리, 이 신고점이죠, 단기 신고점 이 자리를 먹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돌파하러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자리 저항을 맞고 조금 이제 빠지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꼬리도 먹으러 가고 이후에는 또 이제 수직 빔으로서 좀 한 팔을 더 올려치는, 아마도 이때부터 올려친 거에 한 절반 라인 정도, 절반 정도 되는 상승이 나온다. 그랬을 때 23에서 24K 정도를 쳐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여기 저항이 있죠. 여기 저항, 여기 추석빔 때 저항, 지금 여기 FTX 빔의 고점 자리는 이미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하고 살짝 죽었는데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 자리는 어쨌든 23K, 이때 추석 때 22.8K 찍고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항을 이제 테스트를 하러 간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뚫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죠. 25K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뚫고 이 구간까지 진입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여기서 어거지로 올린, 마지막에 어거지로 올린 부분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자, 이후에 조금씩 시간을 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28K 도전이 되겠죠. 28K에서 30K 도전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쭉 저번주에 밀어올린 상승 추세가 아직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방 더 위로 짜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상방 휩소 큰 윗꼬리 거래량도 상당히 좀 붙어준 거였거든요. 2시간 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음봉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봉의 형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래 고점 부근에서 나오는 봉의 형태예요. 그리고 이런 봉이 나오면은 이 봉을 기준으로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싹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빠지는 그림은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위로 살살살살 계속 올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먹어준다? 그럼 더 쏜다라고 봐야 되고, 워낙 이제 강력한 이건 매물대거든요. 지금 매물 맞고 떨어진 건데 이걸 다 메워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위로 쏜다, 23K까지는 쏜다라고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이 쇼 추세로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는 지금 추세 라인이 있습니다. 추세 라인. 바로 이때 쾅 찍었던 저점과 여기서 찍은 저점, 그리고 여기서도 원래 이런 식으로 찍었으면 2파로 더 찍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저점을 이은 이 저점 추세 라인을 이제 이탈이 안 나오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의 어떤 이탈이 만약에 여기서 흘러내렸다, 이 지지 라인, 저점 라인을 이은 이 지지선을 깼다라고 하면은 살짝 이제는 쇼 추세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깨고 3번 반등이 나오면 여기 저항 맞을 때 여기서 이제 풀숏을 때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횡보 이후에 재차 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중요한 라인, 여기 저점을 이은 이 추세선을 좀 깨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숏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제 위로 들어올렸다가 하방 내려 찍고 반등 나왔던 이 자리, 여기 저점이 되겠죠. 바로 21,029달러, 그 정도 라인 되는데, 여기를 딛고서 지금 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가는 척을 하다가 여기 저항을 맞는다든지 하고, 여기 이제 어깨 정도 저항이 되겠죠. 여기를 갔다가 뚫는 척 하면서, 이 윗꼬리를 뚫는 척 하면서 내려박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 21,029달러를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고 이거를 깨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상당 부분 약간 이제 쇼 추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저점 찍고 여기서 저점 찍고 여기서 저점 찍고, 여기도 저점을 사실 계속 높여가는 흐름이에요. 여기도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인데, 이때 크게 올렸다가 휩소성으로 내려 찍은 구간을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다음에는 여기 저점 라인, 이 저점 추세전 깨는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다. 여기 저점, 여기 저점 라인과 이 저점 추세 라인을 이은, 그러니까 상승 추세선이 되겠죠. 상승 추세선에 저점을 이은 이 지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쇼 추세로 넘어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차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우상향 기조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어제 찍은 이 윗꼬리 고점 자리를 먹어주고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23K 간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이 오른 지점에서 일단 지금은 뭐 롱으로 길게 잡고 있어도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숏으로 잡고 있다 하더라도 손절은 여기를 좀 걸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를 뚫는다라는 거는 사실 위로 이 정도의 빔으로써 좀 수직으로 한 번 더 올려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방향성, 단기 타점은 어차피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신들린 타점을 많이 잡았습니다. 어제 이 구간에서 롱이 터질 때도 여기 돌파 나올 것 같다, 여기 돌파, 지금 차트를 지금 메워놨고 여기서 원래 꺾어졌어야 돼요. 이렇게 꺾어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돌리고 여기 먹을 때 롱 들어가서 쭉 짜고, 여기서 내려왔을 때 이거 내리는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여기서 숏 타가지고 여기서 숏을 먹고, 그 이후에 여기서도 숏, 롱 잡고 이렇게 여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수익을 봤거든요. 요런 식으로 지금 어제 2시서부터 밤 12시 44분까지 타점 나오는 구간마다 단기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14시 29분 숏 드렸죠. 요때입니다. 요때 숏 들여가지고 요때 쭉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에서 요때 숏을 들여서 요렇게 좀 빠진 거죠.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바로 4% 수익, 자 9% 수익, 이렇게 숏 수익이 났고, 자 그 다음에 5시 18분 5시 18분에도 숏을 들였죠. 요때 들어가서 쭉 요렇게 잘 빠져줬고,
그 다음에 이제 18시 7분에도 숏 요때 쭉쭉 올라가서 윗꼬리 음봉 마감하는 거 보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쭉쭉 빠져줬습니다. 수익 여기서 좀 크게 뽑혔고, 그 다음에 오후 7시 6분에도 숏 여기서 들어가서 쭉 이렇게 잘 빠져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시 25분에도 숏 100% 팩트죠. 9시 25분 여기입니다. 기가 막히게 올라가고 여기서 한번 참았어요. 여기서 나갈라다 윗꼬리 보고 한번 참았고, 여기서 음봉까지 마무리 나왔으면 여기서 숏 들어갔을 텐데, 여기서 양봉으로 말아올려 꼬리 먹고 여기에서 음봉 마무리 되는 거 보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숏 잡아서 수익이 잘 났죠. 자, 그래서 바로 6%, 그 다음에 15%까지 숏 수익을 챙겼고, 숏 진입 근거에 대한 설명까지 다 드렸죠. 이렇게 고점에서 쭉쭉 올리고 고점에서 거래량, 지금 없던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손바뀜, 단기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숏 추세로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숏을 들어갔다. 이렇게 차트 설명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시 23분 롱 여기서 쭉 짰을 때 여기까지 상당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바로 익절 들어가고, 바로 익절 사인 드렸죠. 터지면서 29% 수익, 48% 수익, 41% 수익.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고 음봉 너무 크게 달린다, 이거 좀 크게 빠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숏 11시 29분에 바로 숏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숏 들어가서 쭉 이렇게 미끄러졌죠. 미끄러지면서 67% 숏 수익, 59% 숏 수익. 자, 18%, 7%, 10% 이렇게 숏 수익이 또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등 쭉 나오고 나서 여기서 숏 다시 때렸죠. 여기서 고점 올라갈 만큼 올라간 구간에서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꺾인다, 이런 식으로 직전에 양봉들을 장악을 하면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12시 5분 여기 정확하게 고점 자리에서 숏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빠졌죠. 바로 또 10% 수익 이렇게 챙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올 만큼 내려온 구간에서 여기 십자도지 터지면서 거래량 터졌으면은 롱으로 진입해볼만 합니다. 근데 여기 손절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롱을 들였어요. 12시 44분 지금 거의 새벽 1, 2시 정도까지는 계속 밤 시간대 11시 반 이후로 타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놓치지 않고 타점 나온 대로 롱 또 이렇게 올라갔죠. 이후에도 쭉쭉 올라가고 롱으로 또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12시 14분 여기죠. 12시 14분에서 숏 들여가지고 요렇게 좀 빠져줬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단기 타점들이 나오는 순간마다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많고, 요런 거 하루에 뭐 5번씩만 해도 짭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포지션을 뭐 길게 들고 가면서 뭐 빅롱을 먹어야 되겠다, 빅숏을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위로도 더 갈 수 있고 아래로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서 올라타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구간의 윗꼬리를 돌파하려고 이렇게 채워서 돌파하는 순간에 따라붙어서 롱으로 먹어도 되는 거고, 이 추세, 중요한 하락 추세선 이탈이 나온다 싶을 때 숏을 타서 어느 정도 조금 길게 들고 가는 게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지금부터 태어나가지고 큰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도 않은데 단기적으로 이런 와리가리를 트는 이런 장에서 먹을 자리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박스권 움직임 하단에서 롱, 상단에서 숏만 잡아도 충분히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런 단기 트레이딩을 하다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스윙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바로 저런 정확한 매매 타점과 차트 분석 쌓인 내용들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이제 카톡방이 있습니다. 특급 정보방 100%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업비트에도 신규 상장, 일단은 시바이누가 지금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는데 별로 뭐 재미는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가 뭐 줄줄줄 세다가 반등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별로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바이누랑 갤럭시가 상장을 하는데 갤럭시는 BTC 마켓입니다. 그래서 별 영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도 지금 상장을 해서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조금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미 미리 다 펌핑이 나온 코인을 지금 업비트에 상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밤 10시 반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있습니다. 요때 좀 흔들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PPI 발표를 하면서 지수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PPI나 CPI나 다 마찬가지죠. 예상치보다 밑으로 나오면은 이제 시장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어제 나온 이 윗꼬리 음봉이 좀 걸리기도 하고 PPI 핑계대면서 위로 가는 척 했다가 내려박는 이런 또 변곡점이 PPI 이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10시 반에 상당한 좀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금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도 훨씬 좋은 펌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나스닥은 지금 뭐 나스닥도 나쁘지 않죠.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좀 나스닥도 추세가 꺾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골드만삭스가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6% 급락을 했는데 그래도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판매 증가 소식에 힘입어서 7% 상승 마감은 해줬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내리고 테슬라가 오르면서 보합권을 좀 유지를 해준 모습이고 일단 애플도 그동안에 이제 하락세를 좀 멈추고 여기서 이제 아래꼬리 주봉상으로 달면서 좀 반등을 쳐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스닥도 조금 앞으로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더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지 않겠냐 그렇게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나스닥도 아직은 흐름이 좀 깨지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달러도 여기 구간이 상당히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딛고서 달러가 여기까지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딛고도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근데 반등이 조금 나오기는 했었는데 지금 도로 꺾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달러가 좀 꺾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달러도 지금 지지 라인에서 반등 못해주게 되면은 이제 쭉쭉 빠져서 이제 98포인트 정도에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달러가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사실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미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에서의 기술적 반등은 달러도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자 이랬을 때 달러가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 정도를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트는 그동안에 이제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달러가 반등을 칠 때 98포인트 정도에서 반등을 칠 때 비트는 꺾일 수 있다. 우리가 그 정도를 좀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처럼 시바이누가 업비트에 좀 상장을 해주면서 나름 이제 알트코인들 펌핑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스팀이라든지 이런 잡코인들 예, 하이브 파워랬죠. 요런 코인들이 이제 펌핑이 나왔고 시바이누 상장빨로 도지도 가는 척 했다가 조금 좀 힘이 그렇게 시원하게 받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의 알트 중에서 최근에 그래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알트 대장 코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앱토스를 들 수가 있어요. 앱토스가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은 이후에 그래도 167%라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지금 꺾이고 있다. 자 이런 메이저 그래도 펌핑했던 알트가 이런 식으로 꺾이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 자체도 이런 걸 통해서도 약간의 이제 다른 알트들도 좀 꺾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모습으로 세럼 같은 것도 치고 이렇게 빠지고 있고 에이브도 윗골이 심하게 달고 지금 좀 빠지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런 거 에이브 같은 것도 지금 충분히 약간 이제 숏 추세로 어느 정도 좀 이제 밀릴 수 있을 정도로 윗골이가 좀 심하게 달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트들 힘을 최근에 세게 줬던 알트들이 한풀 꺾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트도 조금 이제 꺾이는 추세로도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세선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이 추세선에 닿으면 1차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등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지금 위로 올려 찍고 내린 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줬고 여기 지지 라인을 깨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흘러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빗썸 경제연구소에서는 올해 비트코인이 5,200만원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좀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은 36,000달러 1분기면은 지금 3월까지 36,000을 일단 간다라는 얘긴데 요거는 조금 높게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다만 4분기에는 42,0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어떤 이제 스탠스를 좀 비둘기적으로 완화할 가능성, 그 다음에 러시아가 무역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을 정식 허용했다. 브라질에서도 법적 지불 수단으로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24년 반감기까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올해 가격 흐름은 전년 대비해서 긍정적인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이면은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지금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뭐 역사적으로 보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재료로 보나 이제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뭐 길게 보게 된다라면 지금 2,600만원짜리 비트코인을 나중에는 3,000만원 주고 사야 되고 4,000만원 주고 사야 되고 그런 구간이 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길게 보고 있으면은 지금도 저점은 건 맞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이런 파동은 항상 나오면서 우상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올려치게 되면은 또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치고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또 숏으로 수익을 내야 될 때는 숏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고, 이렇게 롱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는 또 롱으로 수익을 내는 게 또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나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최대한 잡아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좀 전망을 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또 뉴스 분석도 하고 차트 분석도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맞는 매매를 그때그때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이 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어제 나온 이 그 윗꼬리를 과연 극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극복 못하고 이 하단 추세 라인까지 좀 떨어질 것인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약간은 이제 숏 추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좀 매매에 임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서부터 비트가 이런 식으로 좀 빠진다 해도 그건 또 기회죠. 이런 식으로 빠지면 여기서 또 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어차피 여기서 꺾어서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 기회를 주는 그런 구간이 온다면 또 이제 롱을 잡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깬다 하면 여기서 또 숏 잡아서 일단 단기 수익, 이런 공통 숏 구간은 우리가 또 수익으로 챙기고 이후에 또 롱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은 설 명절, 구정 명절이 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올해 23년 검은 토끼의 해, 여러분들의 계좌도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 코인타임즈 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서포팅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금요일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타임즈였습니다.